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노력이 단숨에 무너진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고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그런 순간을 이미 지나온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그런 기분을 경험합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맞닥뜨리고 때로는 너무 벅찬 현실에 눌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이 저절로 아물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포기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길 위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감과 불안감에 짓눌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실했고 남들이 하는 만큼 노력하면 뭐든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지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써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죠. 밖으로 나가면 달라질까? 그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도 세상을 다시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걷기, 아침에 일어나기, 책 읽기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다면 한 번쯤 밖으로 나가보세요. 당장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으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그저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결과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복되는 절망 속에 갇히는 대신 반복되는 작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방 안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는 때때로 밖으로 나가 걸으며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에 무언가를 써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손글씨로 일기를 쓰거나 엽서를 적거나 혹은 그저 낙서를 하며 머릿속을 정리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그렇게 글을 쓰면서 자신을 구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극심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통째로 흘려보내기도 했죠. 그는 어떻게든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여행을 하면서 기록했던 일기장이었죠. 호기심에 몇 장을 넘겨보다가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이 아주 행복했던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붙여놓았던 페이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 좋게 적어 내려간 글, 그리고 그날의 작은 소소한 순간들을 담은 기록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삶을 즐기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렇게나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들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몇 줄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커피가 맛있었어. 창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예뻤다. 고양이가 내 옆에서 잤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록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좋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노트를 펼쳤습니다. 힘든 날이면 있는 그대로 감정을 쏟아냈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순간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그의 노트에는 단순한 불안과 우울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것들,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다면 오늘 하루 종이에 자신의 마음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지금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보는 것.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 얽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일의 대부분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지만 글을 쓰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죠. 그러니 만약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어디선가 노트 한 권을 꺼내 오늘의 당신을 기록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는 걸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것조차 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왔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음악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음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음악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갔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그저 텅 빈 눈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핸드폰을 만지다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귀를 울리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그녀의 기억 속에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노래는 그녀가 학창 시절 힘들 때마다 듣던 곡이었습니다. 밤늦게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외로울 때 혼자 걸으면서도 자신을 위로해줬던 음악이었죠.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을 두드렸고 멜로디가 지친 마음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곡이 끝나고 그녀는 또 다른 노래를 찾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곡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라 부르며 신나게 듣던 노래였죠. 그리고 그녀는 무심코 입술을 떼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감정을 실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부르며 그 감정을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따뜻한 노래를 들었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힘이 나는 곡을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조용한 멜로디에 몸을 맡기기도 했죠. 그렇게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자신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다면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음악은 마법처럼 우리를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데려가 주기도 하고 지금의 아픔을 조금 덜어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위로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고 마음의 날개를 달아준다. 그러니 오늘 만약 모든 게 버겁다면 가장 좋아했던 음악을 찾아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 음악이 어쩌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작은 빛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는 걸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이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울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힘들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그가 낙서하듯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어설픈 선과 색깔들이 뒤섞인 유치한 그림들이었지만 그걸 보자마자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종이에 연필을 대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낙서였지만 점점 색을 입히고 모양을 만들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안도, 우울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에게 있어 하나의 명상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마다 연필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졌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 그리지 않는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너무 힘들다면 오늘 한번 손을 움직여 보세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선을 긋고 색을 칠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수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행위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 힘들다면 그냥 손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스스로를 다독이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밖으로 나가 걷는 것, 글을 쓰는 것,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머릿속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과거의 후회와 상처 속에 머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다 줍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를 바라보고 음악의 선율에 몸을 맡기고 그리고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만이 존재하죠. 여러분, 지금도 어딘가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당장 시도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작은 흔적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